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라. 40년 전, 약 40년 전 서강대학 총장이신 박홍 신부님이 말씀하신 종북 좌파들의 죽음의 구판을 그저 차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 반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로 하는 광화문 거리, 거기에서도 핵심인 경복궁 앞, 예전으로 말하면 청와대 앞, 그리고 시청, 그리고 서울역이라는 그 중심축에 어느 60 먹은 70에 가까운 60대의 사람이 차를 횡단보도와 인도로 역주행을 해서 사람이 9명이나 죽고 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약 200m 정도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상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에 그렇게 고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에는 급발진이라고 할 정도의 속도를 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조선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청 앞으로 나오면서 일어났다는 거는 그거는 시간적으로도 급발진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호텔에서 지금 그 정확한 그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선호텔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느 쪽으로 나왔는가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롯데호텔 뒤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회전을 해야 돼요. 또 조선호텔 이쪽 소공동 쪽,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북창동이라 하는 그 음식점 골목으로 나와도 북창동 골목은 저쪽 길 건너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회전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든지 일단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직선으로 급발진될 수 없고 서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시간에 거기는 늘 차가 비좁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추론할 적에는 저도 그 길을 잘 아는데 우회전 좌회전을 해 나간다 할 적에 거기에는 최소한 30km 시속 3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역주행을 해 나갔다 하는 것은 고의성이 아니고는 역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회전 좌회전을 하고 나면은 시청 앞에 넓은 공간이에요. 하나는 그 프라자 호텔인가? 그 호텔 앞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하나는 저쪽으로 청계천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하나는 큰 대로인 광화문 대로예요. 거기에 각자 일방통행길로서 로타리처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역주행을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역주행으로서 간다 하더라도 급발진이 되면은 큰 도로로 차를 박아야지 왜 인도로 뛰어드느냐는 겁니다.
그 아무리 밤이라도 거기는 사람이 무리로 다니는 곳이에요.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사회 기강, 혹 군에서 말하는 군기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가 빠지면은 밑에 한 사람이 쫄병이라든가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흔들면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그 구성원들도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북두 시민혁명군은 약 40년 전에 서강대학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님이 말씀하신 공산좌파들의 죽음의 구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은 까마귀나 혹은 그 늑대 굶주린 1위대처럼 달라듭니다. 진상규명을 한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구판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그 죽음의 구판을 이용해서 의회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권력을 잡았으면서 약 15년간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구판의 성공으로, 즉 세월호라는 죽음의 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종북 좌파들은 더욱 죽음의 구판에 매달리면서 어떤 이 사건에는 고의성, 음모론적이지만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연한 그런 그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 또 종북 좌파들이 선전선동으로 침소봉대를 하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필적인 그 어떠한 미필적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에서 봤듯이 안전사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갖다 붙이면서 이 사회 공동체의 사기를 부추기는 통합을 깨부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혹은 민주의식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통찰적인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구판이 성공적이라든가 씨가 맥히지 않으면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적인 자각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도식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후 처리에 매달리고 조금 타이밍을 사후로 늦춘다는 것,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기강을 세우고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사후에 처리를 잘함으로써 어떤 기강을 쉽게 말하면 일벌백계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그 징계를 준다. 이런 태도가, 검사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사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걸로서 본때를 보임으로써 이 사회의 기강을 잡는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이의 잘못된 처우 방법은 미시적인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검사적인 직업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건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전체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은 일 개인의 책임이 90%라고 할지라도 10%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의 처벌과 함께 이 사회적인 그 구성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런 일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후적인 태도 혹은 미시적인 현상에만 매달리니까 최해병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사건 등등 이런 일에서 봐왔듯이 종북 좌파들이 죽음의 구판으로 몰고 가면서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우리나라엔 대형 사고는 세계 기록을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갈아치우고 있을 만큼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폭발 사고, 지하철 화재,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깨지고 기차가 충돌하고 뭐 이런 거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그 사건에 대한 문제를 선전선동하면서 안전사고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 하면서 탄핵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용에만 매달렸지 안전에 대한 아무런 대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공산좌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산좌파들의 현상에 매달리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문제를 사후적이거나 현상, 미시적인 현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놓치고 있는 거시적인 음모에 대해서 종북 좌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시적으로 외곽을 때리는 그 어떤 전략 전술, 사회 기강을 세운다 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 종북 좌파들을 저인방식으로 일망소탕해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 기강,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지 않고서는 이 사회 혼란이 더욱 가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면은 구성원들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고 또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학문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불안 정서 혹은 불안 심리가 사회 불안을 낳고 이 사회 불안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그 어떠한 심리는 큰 사고를 부른다. 우리가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장이 집에 들어오면서 침울하고 푸념이나 하고 넋두리나 하고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무가 말을 하지 않고 술이나 먹고 있으면은
자녀들, 구성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심정을 이실직고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첫째로 가벼운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가정이라면 가정이 전체를 모아놓고 어렵더라도 첫째야, 지금 현재 내 아버지 형편이 이렇고 앞으로 지금 우리 집안이 이런데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고등학교라도 그만두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하고 일단 내 동생이라든가 이 가정을 일단 지키자. 네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서 집안을 좀 도와달라.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면은 아버지도 도우고 너도 열심히 할 테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검정고시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나가 보자. 어쩌겠나. 아버지가 미안하지만은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 아버지도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일이 기회라는 게 그렇고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너도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것이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가정을 도와달라. 이렇게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서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구성원들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방관적이고 사후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서울 법대를 다니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책상머리에서의 이상주의, 즉 학문적 신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의 단죄를 민주주의 혹은 법치에 맡겨버리고 방관해버렸어요. 그러니 사회기강이 서겠습니까? 이재명, 문재인, 조국을 보란 듯이 구속을 시키고 감옥에 넣었으면은 이 국민들이라든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어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떨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이게 허풍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우습게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 인생사, 인간사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이는 보통 사람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지금 발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급기야 조국이 어저께 대표를 사퇴하면서 감옥을 갔다 오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가는 게 부끄러워서 숨어서 가야 되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별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훈장을 달듯이 시위를 하면서 감옥을 가고, 이재명이는 윤석열 탄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사의 일이에요. 이 윤석열이가 희롱을 당하니까 범죄자들이 설치는 이런 사회 혼란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다. 현실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상적이어야 합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윤석열이가 서울법대를 다닐 때 모의 재판을 할 때 전두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했던 그런 학문적인 신념은
학교 다닐 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때 전두환이가 이 사회를 똑바로 잡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상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기관, 공동체기관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들의 앞장서서 사전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국가 미래를 외치면서 앞에 서서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군기 혹은 기강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면서 현실의 자포자기를 벗어나려는 사기충천, 용기가 발휘되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 사회의 유지들과 사회기강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여론전을 첫째 벌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은 눈치를 보지 말고 공산좌파들의 죽음의 구판을 걷어차내야 합니다. 그것은 외곽을 때리는, 쉽게 말하면은 삼층교육대를 만들듯이 혁명정부를 만들듯이 이 사회의 혼란한 이 기강을 음모론이 판치고 이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을 절대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어느 젊은 정치 지망의 그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철권 정치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철권 정치를 보고 싶다 하듯이 윤석열 정부는 공산좌파와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 분열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문제를 몸소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이, 유승민이, 문재인, 박지원이 싹 잡아여야 됩니다. 불법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해내면서 과연 검찰총장 무섭다 하는 법이라는 게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운용될 때 법으로서 그 효용을 보이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그 법을 법에 맡겨놓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누가 집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단 사회 유지들을 모아서 이 사회 혼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공산좌파들의 죽음의 구판, 음모론 이런 것들을 외곽을 때리는 혹은 사회 전체를 울렁거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몸소 실천해야 된다. 당장 종북, 공산 종북 세력들의 죽음의 구판을 걷어 차뿌야 됩니다. 세 번째,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범죄 피의자들을 적각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은 죽음의 구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엄정한 사회의 질서 속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실천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용기 백배한 사기로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더욱 분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이런 사회의 혼란 속에서 우리 자유시민들은 더욱 사명감과 또 투지 그리고 미래를 잊지 말고 단합하여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